황금항아리 금동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0.25% 올렸죠. 그리고 이제 연내 6번을 더 올리고 총 이제 11번 올려가지고 내년까지 2.75%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자, 이 표면만 보면 금리를 올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미달러의 가치, 즉 이제 화폐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연준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의지의 표명을 하는 이유와 특히 이 2.75%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제 통칭해서 연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영어로 Fed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에 이제 더 Federal Reserve System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아래에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그리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렇게 이제 3개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흔히 이제 FOMC라고 하는데 6주마다 모여가지고 정례회의를 해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그냥 유지할지 이런 걸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모습인 거죠. 페드가 금리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 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페드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바로 이제 경제의 안정에 있어요. 지금 연준을 포함한 미국 정부기관 단체들이 사실 굉장히 큰 두 가지 과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의 나라거든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수 경제가 굴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통비용의 상승,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 상승,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GDP 성장 속도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 폭등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상승이 또 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0.25%만 찔끔 올린 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인데 지금 미국이 달러의 힘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야 돼요. 사실 이번 코로나로 미국이 적잖이 당황했어요.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게 세계 위기가 생기면 미국이 나가서 해결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미국 주식은 폭락하고 확진자는 걷잡없이 나오고 국민들은 시위하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경기가 안 잡히는 거죠. 거기에 충격적이게도 이 비트코인 같은 이 Decentralized Currency, 탈중앙화된 화폐의 자산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2019년 코로나 초기에 좀 올랐다가 미국이 회복하나 봤는데 영맥을 못 추니까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죠.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미국에 이제 기업들의 관심이 많지만 사실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중간 매개체예요. 특히 이제 언어와 화폐죠.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유통의 매개체인 언어와 화폐를 수십 년간 지배해 오면서 그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절대 놓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75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자, 이 표 미국 달러 이제 기준금리를 1960년부터 이제 나타난 표거든요. 1980년을 정점으로 10년 정도 이제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위쪽 꼭지점이 점점 낮아지는 게 보이세요? 이 아래 꼭지점도 이제 0까지 내려간 거죠.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은 이제 돈을 푼 거죠. 금리를 내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위의 꼭지점은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한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없던 돈을 100을 풀어서 경기를 단기간에 부양을 시켰으면 100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는 부양시켰지만 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적인 흐름이 0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0에 수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연준의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2.7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 보시면 2008년 리만 사태로 이제 미국 경제가 폭락하고 거의 7년을 제로 금리로 돈을 풀기만 했어요. 그리고 2016년이 되어서야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이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올린 금리가 고작 2.5%였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딱 이 표만 놓고 보면 어떠세요? 미국 달러가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로서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런 우하향 흐름을 언젠가는 끊어야겠죠.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데 회사 주가 그래프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할 마음이 안 들죠. 적어도 어떤 의미 있는 변곡을 만들어야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바로 2.75%인 거예요. 이 직전 고점인 2.5%를
3년이 아닌 2년 안에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즉 더 빠르고 강하게 변곡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변곡이 생긴다는 건 미국이 이제 뿌린 돈을 회수하면서 경기도 같이 살아나고 있다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그 의지 표명을 시장에 강하게 던진 거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전 세계적인 신뢰, 믿음이에요.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기축통화로서의 이런 신뢰, 이건 바로 이제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과 그 성공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우려가 의심이 되고 의심이 쌓이다 보면 불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미국 정부는 우리의 믿음이 금이 가거나 약해지지 않게 계속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연방준비위원회 FOMC, 페드의 금리 인상 선언인 거죠. 여러분, 위기는 항상 정기적으로 찾아왔어요. 미국만 봐도 1987년 검은 월요일, 1990년대 초의 경기 후퇴, 2000년 되자마자 터진 이제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까지 이때마다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 효과는 보시다시피 점점 둔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미국이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란 거는 이제 엄청난 기술의 도약이나 자원의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간 활동의 기본인 에너지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에너지 패권 다툼에 대해서 좀 필요한 내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정부와 중앙은행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게 되면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코로나로 이제 B2, 영끌 이런 투자나 자산 매매 문화가 생겼는데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마 이런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아마 엄청나게 큰 기폭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주구장창 올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이제 외국산 물건의 구매력이 약화될 거고 단 수출 기업의 수익이 개선돼서 국제 수지는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년간 보면서 사실 이런 전통적인 경제 논리는 사실 요즘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2020년대처럼 빠르게 정보가 엄청난 다수에게 공유되고 확산되는 이런 시대에는 과거의 경제 논리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선택지를 양쪽 다 보고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거나 면접에 가셨을 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대응 능력을 키워왔음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업 전략 중 하나일 것 같아요.